여러분은 지금 hen자섬과 하마이가 섬을 잇는 하마이가 대교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그리고 필리핀에서 5년 가까이,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한 지가 2년,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연애와 국제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자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선진국과 후진국 중에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어디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어디서 사는 것이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캐나다에서 2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저희 후배랑 통화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사는 삶과 후진국에서 사는 삶이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삶을 좀 비교해볼까? 한국 사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기준이 워낙 개인 편차가 심하고 또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사는 게 더 행복하다, 후진국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공통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요것들을 가지고 몇 개의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서 과연 한국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혹은 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어디서 한국 사람이 살 때 더 만족도가 높고 행복할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렸으면 좋겠고 선진국과 후진국에 살면 뭐가 제일 다를까 또 어떤 기준들을 적용을 해야 이게 행복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을 때 또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또 복지 안전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회적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또 뭐 미국의 의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미국 의료가 개판이다 뭐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또 선진국의 여러 허점들이 또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과연 선진국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후진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혹은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들이 여러 사회 기반 시설들은 잘 돼 있어요.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선진국 뭐 서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안 살아봤지만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만족하는 거는 뭐냐면 교육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사회적 제반 시설,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누리기에는 선진국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밥은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후진국보다는 굉장히 잘 돼 있죠. 후진국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무슨 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며 나라의 정부에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은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선진국은 정부에서 어느 일정 부분들을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살면은 밥은 먹고 삽니다.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물론 뭐 캐나다, 호주에도 노숙자들도 많고 극빈층도 있겠지만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캐나다 살아보니까 정말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별로 없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만요. 그것이 마음이 편한 거죠. 돈이 많으면 사실 어디 가나 한국, 뭐 선진국, 후진국 어디 가나 살기 좋죠. 돈만 많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서민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정말 금수저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 말고. 그래서 직업의 귀천도 별로 없고 또 남들과 비교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주 잘 사는 사람, 또 아주 못 사는 사람, 이런 극심한 어떤 빈부의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한 부분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후진국 같은 경우는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하죠.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요. 로컬 현지인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뭐 한국의 웬만한 부자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굉장히 못 살죠. 사실 후진국에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잘 하시고 잘 정착하신 분들도, 돈 잘 버시는 분들은 또 잘 사세요, 풍요롭게. 근데 오히려 제가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로컬보다도 어렵게 비참하게 사는 한국 분들도 꽤 많습니다. 빈부 차이가 심하죠. 자, 그런 면에서 선진국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삶이 되게 빡빡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소셜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 선진국에 가면 그거를 쭉 영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기술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분들은 한국에서의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수입 이런 것들을 이어서 선진국 가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시는, 정말 대기업의 간부였던 분이 부부가 뭐 청소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이고 힘든 거죠. 또 제가 알고 있는 구독자분도 일본에 오셔가지고 1급 자동차 정비사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인정받는 자동차 기술자인데 일본에 오셔가지고 뭐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뭐 250만 원 받으면서 제 나이거든요. 50대에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선진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부 격차가 별로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반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들은 적게 내니까 실제로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네트 인컴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 차이가 그만큼 덜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진국일수록 물가가 또 후진국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연봉이 세다 그래도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물가에서 살려다 보면 물질적으로 막 풍요롭게 못 사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가 비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일본 물가가 안 비싸다 이런 분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살아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한국보다 비쌉니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일본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요.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뉴질랜드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처럼 그만큼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아무튼 일본에 살고 계신 한국분들, 저를 비롯해서 만나보면 한국에 사셨을 때보다는 물질적으로 좀 다들 빡빡하게 좀 여유 없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진국은 물가가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가 만약에 얼마를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뭐 반도 안 되는, 혹은 3분의 1 정도 되는 돈으로 한국에서 누렸던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필리핀 같은 경우, 제가 필리핀 살았으니까 뭐 마닐라에, 마카티에 정말 그 외국 주재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최고급 동네에 최고급 집을 렌탈을 하고 최고급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다고 한다면 뭐 한국보다도 훨씬 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필리핀의 좀 외곽 이런 데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또 한국에 비하면 물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진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일단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오히려 후진국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많이 누리고 살고, 또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돈으로 많은 부분들이 커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사를 고용을 해도 월급 뭐 한 5, 60만 원이면 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거나, 또 한국 돈으로 뭐 2, 30만 원 가지고 집안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 일이라든지 이런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후진국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돈으로, 심지어 1,000만 원, 2,000만 원 같은 그런 작은 돈을 가지고도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1, 2천만 원 가지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한다라는 건 되게 쉽지 않죠. 아주 특수한 그러한 비즈니스 아이템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의 어떤 사업을 어프로치하거나 이런 것이 되게 쉽다, 쉬울 수 있다.
또 후진국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해 나가는 버블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것들이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좀 적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정적으로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거나 단기간 내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 기회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다 그 한국 분들이 오지랖이 넓잖아요. 뭐 간섭을 많이 받고 나도 남을 많이 간섭하게 되고 또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별로 남의 터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자유로움,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해외 생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같은 경우 많이 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호주 같은 경우 제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이 백인들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유색인종들이 상당히 많은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미국도 인종차별이 좀 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우러러봐요. 일단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우리보다 잘 나가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또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진국은 한국 사람들이 마이너가 아니에요. 수적으로는 마이너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마이너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민원 분들이 일단은 마이너리티,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좀 빡빡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선진국 분들. 그렇지만 어떤 소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프리타라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도 밥은 먹고 삽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또 복지 이런 것들 굉장히 선진국이 잘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또 마음이 편하겠죠. 제 구독자님이 한 분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유튜버시기 때문에 같은 유튜버 업계의 동료이기도 하고 저의 또 구독자이기도 하고 저의 팬이었기도 하고 지금도 제 영상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친해져서 통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는 이혼녀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자기 채널에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이상을 직업이 없는데도 뉴질랜드에서 보조금 같은 걸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이들을 잘 키우고 뭐 물론 풍족하게 사시는 건 아니지만 밥 먹고 사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래서 뉴질랜드가 되게 선진국이구나, 복지가 잘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산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다른 어떤 만족도가 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진국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후진국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제가 정답을 내리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저의 경험 플러스 또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좀 모아서 선진국과 후진국 과연 어디서 한국 사람들이 산다면 행복할까 더 만족도가 높을까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해외에 살면서 느낀 거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여러 문제점들도 많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가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